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의 김동현입니다. 전일 코스피 지수는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우려와 또 미국 경기 지표 부진 등의 영향으로 하락하면서 206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기관과 프로그램이 순매도를 기록하며 지수 하락 압력으로 작용했는데요.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모바일 게임주들의 강세로 560선까지 올라서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금일 글로벌 증시도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벗어나면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우리 증시에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오늘도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박종윤 멘토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정책 기대감으로 코스피 지수가 2100선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 논란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가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 지켜보아야 할 요인과 지수 전망에 대해서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그런 요인 분석이나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전일 다우 지수 잠깐 말씀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3대 지수는 일시 상승을 했었는데요. 우크라이나하고 이라크의 지정학적 불안이 다소 완화되면서 상승을 했는데, 다우 지수는 전고래일보다 175.83포인트 상승한 16,838.74 기록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전거래일 대비해서 43.39포인트에 오른 4,580.32를 기록하면서 1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요. 이런 다우 나스닥에 이렇게 큰 상승에 기반을 해서 너무 이렇게 국내 시장 투자에 아침부터 이렇게 투자하는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좀 이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요인은 정책에 대한 기대감 지속 여부일 것 같은데요. 2013년 이후에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정책 기대감은 가장 강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해왔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증시의 상승 추세나 아베노믹스나 아니면은 인도네시아 모디노믹스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글로벌 저성장이나 또 저물가 기조를 이렇게 탈피하는 움직임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런 쪽에서 주목하면서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이런 정책에서 시작된 심리적 변화가 이제 펀더멘탈 모멘텀을 개선이 됐고요. 그러면서 유동성 유입 간의 그런 계속적인 선순환 고리가 이어지면서 시장의 상승 동력으로 이렇게 작용을 했었는데요. 잠깐 제가 준비한 이렇게 표를 보시면은요. 일단 아시는 것처럼 2013년 이후에는 미국이 글로벌 증시를 주도해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반 들어서 일본이나 인도네시아에서 강력한 국가 정책을 시행하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을 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준비된 표를 보시면은 MCI 글로벌 지수보다 MCI 글로벌 지수나 아니면 일본, 인도네시아 점차적으로 계속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이런 게 나오고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국내 그런 것도 국내의 그런 정책 기대감도 이런 걸 좀 따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토대로 했을 때 올해 하반기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가장 이렇게 주목받는 국가가 중국과 한국이라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는 두 국가 모두 그런 가격적인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다는 그런 공통점하고 또한 그런 정책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중국이나 뭐 한국 주식시장의 뭐 글로벌 증시 대비 상도 강대 추이를 잠깐 보면은요, 그 표가 아니고요, 그 전해표입니다. 전해표를 보시면요, 6월 말하고 7월 말 이후 분위기 반전 양상이 뭐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뭐 고점권 돌파 시도가 진행 중이고요. 고점권 돌파 시내가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이 지수 때는 뭐 2013년도 보시면은 2013년도 하반기 지지선으로 작용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중요 분기점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고비만 이제 넘기면은 뭐 중국이나 한국이나 뭐 증시의 반전 스토리가 나오고 점차 그에 대한 가속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때 뭐 중국이나 한국 증시 이걸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준비한 잠깐 표를 보시면은요. 최근 뭐 그 중국을 잠깐 보면은요. 경제 지표가 그 예상보다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해 종합 지수는 2,200선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뭐 무역 수지 그 왼쪽 표 보이시죠? 무역 수지 흑자 기조 속에 그럼 물가 상승률이 정부 목표치보다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경기 부양이 기대됐기 때문에 그렇게 상승을 했고요. 그렇게 상승을 했던 걸로 해석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를 토대로 이렇게 뭐 분석을 해보자면은 경제 지표의 그런 부진보다는 정책 기대감이 시장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했을 때 이제 그런 한국을 돌이켜 보면은요, 한국의 경우 이제 뭐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발표 이후에 그런 정책 기대감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오른쪽 표를 보시면요, 뭐 세법업 개정안에 이어가지고 12일에 그 투자 활성화 대책, 그 다음에 14일에 금리 인하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하고 더불어서 뭐 이제 그런 금융 정책이 가세하는 그런 폴리시 믹스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뭐 금융 분야의 그런 투자 활성화 방안에서 그 논의된 뭐 가격 제한 확대, 뭐 15%에서 30% 이렇게 한 그런 거 있죠. 이런 조치가 뭐 주식 시장의 본질적인 가치를 뭐 향상시키는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게 16년 만에 주식 시장의 정책적 변화, 임을 감안을 했을 때 정부의 의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런 시장에 대한 그런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정말 강하다. 이거를 좀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에 준비한 잠깐 표를 보겠습니다. 정말 이것도 이제 눈여겨봐야 될 요인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증시 같은 경우는 수급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이런 수급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뭐 중국이나 뭐 한국, 뭐 이런 정책적 스택스 변화는 글로벌 유동성을 지금 유입되어지고 있고요. 뭐, 그 왼쪽 표나 이제 오른쪽 표를 봤을 때, 그 외국인의 이제 글로벌 자금 유입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걸 좀 여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토대로 이렇게 봤을 때, 한국의 이제 지금 하반기 증시 상황은 되게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 뭐 이제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뭐 이제 국내 이제 하반기 정책 수혜주로, 정책 수혜주로 좀 눈여겨봐야 될 업종이 뭐 금융이나 뭐 내구 소비재, 그리고 최근에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그런 소재 업종, 이런 쪽에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좀 시간이 촉박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박종윤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시초가 공략주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상로의 한방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관심주였던 STS 반도체가 큰 수익 없이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어서 무승부가 되셨습니다. 따라서 전체 승률은 15승 14무 9패가 되셨는데요. STS 반도체에 아직 관심 갖고 계신 분들 위해서 자세한 AS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게 바로 주식의 묘미가 될 수가 있겠죠. 지금 뭐 일주일 동안 또다시 큰 변동폭 없이 여기
이 부근에서 머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곧장 뽑아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더 누르고 있다는 것은 시세적인 차원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아직까지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우리가 다른 한편으로 시작을 한다면 그만큼 물량을 차곡차곡 매집을 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이 매물대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생각보다는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차트로 변했습니다. 시간은 걸릴지언정 지금 주가는 상당히 저점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수를 지금 이렇게 크게 보시면 하단 부분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점이라는 것을 한번 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거래량의 측면에서 손바뀜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거래량의 손바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요. 대신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실태 메모리에 대한 부분은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한 개의 단점, 바로 시간이라는 부분이 지금은 일주일 안에 큰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좀 더 투자하시면 충분히 STS 반도체는 믿어 의심할 만한 종목은 아닙니다.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영업무역을 추가적인 상승 말씀드렸죠. 신고가까지 갔습니다. 방송을 꾸준히 시청하시면 꼭 이런 신고가 가는 종목 꼭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46개 정도를 추천했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시간이 지나고 결국에는 17개가 신고가에 도달 아니면 터치를 하고 내려왔죠. 충분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군들 많이 소개시켜드리니까 이렇게 목이 아픈 와중에도 여러분들에게 부상 투혼을 벌리고 있습니다. 같이 수익 낼 수 있는 시장입니다. 꼭 아침에 이상로에 한방 뛰어가시고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거나 아니면 종목을 같이 편입해 보셔서 큰 수익 아니면 즐거운 수익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목감기 때문에 안쓰러운 모습인데요. 오늘장 시초가 5% 공략주는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나요? 예,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LGU 플러스입니다. 자,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간혹 오해를 하시는데요. 제가 목감기가 아니고 성대결절입니다. 예, 그래서 차분한 좀 휴식이 좀 필요한 상태입니다. 자, 그럼 좀 짧게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자, LGU 플러스 2분기 실적은 악재가 반영이 됐습니다. 2분기 악재가 반영이 되면서 주가 자체는 1분기에 비해서도 크게 빠지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자, 주가가 이렇게 빠졌다는 것, 그만큼 실적이 안 좋았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특히 통신업종이 더 그렇죠. 자, SK텔레콤 한번 보겠습니다. 자,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나타날 수 있었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KT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이렇게 2분기 안 좋았던 것을 미리 반영을 하고 지금 다시 한 번 더 낙폭과대해서 올라가고 있는 기대감이라는 거죠. 이 구간에서는. 지금 LG 플러스는 마찬가지입니다. 2분기까지 실적이 안 좋은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런 장대 음봉은 왜 나왔을까요? 첫 번째 의문점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2분기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았는 거는 어떤 문제 때문이죠? 바로 과도한 마케팅비가 지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과도한 마케팅비가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았지, 개인당 ARPU, 개인당 순이익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우리 요금제 뭐 쓰시죠? 저는 무제한 요금제 씁니다. 자, 시청자분들은 요금제 뭐 쓰시나요? 다들 요즘은 최소 35,000원 이상의 요금제를 쓸 수밖에 없는 게 바로 통신사입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현재는 번호 이동에 대한 부분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열 경쟁은 이미 시대를 뒤떨어지는 흐름이 됐고, 지금은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요금제를 어떻게 승부할 것인가, 어떤 요금제가 더욱더 좋은 요금제인가. 자, 그런 비중으로 봤을 때는
LGU 플러스가 좀 더 유리한 고지에 선점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자, 개인당 ARPU 바로 분기당 1%의 성장을 지금 전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결합 상품에 대한 니즈도 상당히 부활하고 있죠. 휴대폰 보조금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인터넷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 요금을 더욱더 싸게 해주겠다. 이런 광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 LGU 플러스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관점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 한번 보겠습니다. 자,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을 한번 보시면요. 자, 요 자리. 맥점 자리죠. 이 맥점을 기준으로 해서 저항과 지지가 반복이 형성됐습니다. 그 자리 자체를 강하게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물량 자체를 다시 한 번 더 크게 실어서 올리는 경우가 나타났습니다. 시세적인 부분으로 이 시세를 끌고 가겠다라는 의지라고 보고요. 현재는 매수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시초가, 그리고 목표가는 플러스 5%,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9,400원 손절선으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였던 LGU 플러스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장 개장까지 4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장 전망과 출발 상황 분석을 JB스탁의 김진경 연구원,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시장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김진경 연구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현재 이제 코스피 지수의 경우 2059선에서 시작을 하려는 모습 보이고 있고, 코스닥 지수의 경우는 563선에서 시작을 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의 좀 분위기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당분간은 좀 기간 조정이 이어나갈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일단 기준금리 인하 소식은 이미 다 재료가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가에 이미 선반영된 부분이 있고요. 또한 이번 주에는 잭슨홀 미팅이라든지 FOMC 회의로 공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대변수가 좀 작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조정 장세는 이어나갈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제의 경우 일단 기관에서 좀 강한 매도세를 보였고, 외국인의 순매수가 좀 약한 모습 보였는데, 그동안 이제 주가를 끌어올린 것을 본다면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가장 크게 힘이 좀 작용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움직임부터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 수급의 변화에 의해서 다시 한번 좀 주가가 움직여질 가능성이 있겠고, 조정을 보인다 하더라도 그래도 추세는 완전하게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오히려 시장은 이번 하반기 정도에 좀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의 경우는 상당히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좀 흐름이 좋은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차례 동안 좀 크게 조정을 받은 덕분에 그동안 최근 들어서 좀 강한 반등세를 이어와 주고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그래도 565선까지는 충분하게 좀 도달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제의 경우 이제 코스닥 지수에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좀 양쪽 모두 다 매도세를 보였지만은 그래도 워낙에 좀 낙폭이 좀 낙폭 과대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반등을 좀 시작을 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의 추세적인 좀 상승은 이어나갈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일장에서는 모바일 게임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오늘장 강세 예상 업종도 여쭤보겠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이제 전일에 수급주처별로 뭘 샀는지 좀 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KB금융, LG전자, 그리고 KT 신한지주, 삼성생명, 강원랜드, 한국전력, 하나금융지주, 포스코, 현대모비스, SK하이닉스, 삼성물산 이런 종목들 좀 샀습니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삼성생명, SK텔레콤, KTNG, KCC, 그리고 오리온, 롯데칠성, CJ대한통운, 삼성화재, 현대위아, GKE, SKCNC 이런 종목들 좀 샀는데, 좀 빠르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금융업종을 많이 샀습니다. 특히나 삼성생명도 많이 샀고요. 신한지주와 같은 은행지주 회사들을 좀 많이 사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기관도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를 많이 샀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일단 금융업종이 좀 움직일 수 있다라는 얘기 좀 드리고 싶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내수 소비에 관련된 종목들을 좀 많이 사는 모습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메디톡스와 같은 종목들을 좀 많이 샀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단 중소형주는 바이오, 그리고 대형주 쪽에서는 금융업종과 내수 소비업종 이런 업종들이 오늘은 좀 견고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0월 19일 화요일 우리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 분위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나쁘지 않은 모습이죠? 네, 일단 선물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선물 지수의 경우 266선에서 66선에서 좀 거래를 시작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좀 큰 폭의 좀 하락의 이유는 아무래도 외국인의 매도이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수급이 가장 크게 좀 주가의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선물 지수의 경우도 좀 외국인의 매도세가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어나간다면은 추가적인 좀 약세는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좀 워낙에 좀 낙폭 가대한 상황에서 그래도 기술적 반등은 좀 한 번쯤 나올 수가 있겠다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그래도 21선 부근인 한 270선까지도 좀 무난하게 좀 268선까지도 좀 무난하게 바라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코스피 지수의 경우는 어제 2050선에서 좀 마감되는 듯한 모습 보였는데 오늘은 2065선에서 시작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어제 크게 좀 그 하락세로 인해서 오늘 좀 재차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 그래도 좀 21선을 이탈하지 않고 점차적으로 좀 반등을 시도를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추세는 당분간 이어나갈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의 경우는 그래도 좀 21선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조금은 좀 지수 흐름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오늘의 외국인의 좀 매수세가 뭐 어떤 매도로 돌아설지 아니면 그래도 매수를 보였지만은 어제처럼 좀 약한 모습을 보일지 여부도 좀 오늘은 수급의 모습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코스닥 지수의 경우는 현재 이제 564선에서 좀 그 거래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바닥권에서 좀 이중 바닥형을 형성하면서 좀 재차 좀 반등세를 좀 이어나가고 있는데 일단 이러한 추세로 본다면은 오늘 한 570선까지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환율 지수의 경우는 어제 한 1020원 선마저도 좀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당분간은 한 1010원대 후반에서 좀 움직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한 1010원대 후반에서 한 1020원대 초반까지는 좀 박스권 형태를 그려나가면서 이어나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증시 이렇게 출발하고 있고 일본 증시 출발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는요. 0.84% 오른 15,451.94포인트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체크해보겠습니다. 자, 포스코를 빼놓고는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네요. 현대차 플러스로 출발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역시 1% 가까운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한국전력은 0.56%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39%나 상승한 80만 5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신한지주 역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기아차 오늘 좋습니다. 1.17% 상승한 6만 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역시 0.71%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좋네요. 1.13% 상승한 26만 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LG화학도 1.31%나 상승한 27만 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KB금융과 삼성화재도 모두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분들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0.48%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 역시 흐름 좋습니다. 다음도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CJ 오쇼핑도 0.7%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동서 흐름 좋습니다. 1.25%나 상승한 2만 2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CJ ENM도 어제는 하락했지만 오늘은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현재 업종 분위기도 한번 살펴볼까요? 김근혜 연구원님. 네, 오늘 뭐 역시 지수가 좀 강하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역시나 금융업종들이 좀 상위권에 있었던 모습들인 것 같은데요. 일단 은행, 증권, 통신, 운수장비, 전기전자, 건설, 대형주들 그리고 제조, 금융, 전기가스, 서비스, 화학, 운수창고 이런 순으로 좀 움직이고 있네요. 뭐 실시간으로 좀 바뀌고 있는데 이제 통신업종이 다시 맨 위로 좀 올라오는 모습인데 일단 3, 4 모두 좀 상승폭을 가져가면서 일단 빨간불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좀 오늘 세게 나오는 모습 SK증권, KTB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농협증권, 교보증권,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전체적으로 플러스로 좀 시작을 하는 모습입니다. 역시 자동차 업종들이 좀 많이 있는 이 운수장비 쪽에서는 서현이 계속적으로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한일이와와 이 한일이와의 어떤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회사인데 일단 서현, DIC, 현대모비스, 평화산업, 임팩 전체적으로 플러스권, 이 프로덕트
수 없는 상승폭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뭐 전기전자도 좀 강하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전선, KC, 경인전자, 이필름, 일진머티리얼, 선도전기, 대동전자,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IT는 좀 많이 있고요. 오늘은 대형 IT 업체 중에서는 SDI가 좀 눈에 띄는 상승폭을 가져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건설업종도 오늘 좀 강한데, 동아재질, 그리고 사모개발, 고려개발, 코론글로벌, 일성건설, 삼한기업 같은 종목들 플러스로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조 쪽에서는 동성지약이 오늘도 굉장히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대한전선과 삼화페인트가 또 오랜만에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유제약, 현대 BNG 스틸, 대한화섬, 쌍용량해 같은 종목이 그 뒤를 좀 따르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금융업종은 사실 증권, 보험, 은행 다 섞여 있죠. 일단 증권주들 움직이고 있고요. 은행주들도 좋은 모습, 그리고 보험주들도 오늘 좀 견고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형주 쪽을 좀 살펴드리면, 오늘 인터넷, 종이목재, 의료정밀, 그리고 코스닥벤처, 디지털 콘텐츠, IT 소프트웨어, 제약주들이 상승폭을 가져가고 있는데, SK컴즈와 다음 같은 종목들이 좀 많이 오르면서 인터넷 쪽이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종이목재 쪽 오늘 동아기업이 좀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네요. 그리고 그들이 대림제지와 한국패키지가 좀 따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료정밀 쪽은 전체적으로 오늘 또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디오, 차디오스텍, 그리고 파나진, 디지털옵티, ED, 바이오스페이스, 아이센스, 케이맥, 코렌텍, 이런 종목들이 플러스권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식료 쪽도 오늘 좀 견고하게 움직이는데요. 음식료 쪽에서는 코미팜, ED, 그리고 음식료 쪽에서는 이지바이오, 한일사료, 그리고 신라 SG, 풍북주정, 이런 종목들 상승폭을 좀 키워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쪽은 사실 게임주도 섞여 있고 미디어 콘텐츠주도 섞여 있는데, 역시나 드래곤플라이가 오늘 굉장히 좀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고, 그리고 그 뒤를 플레이 위드 게임빌, YD 온라인, 액터즈소프트 게임주들이 오늘도 역시 전체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시장 수급 분위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외국인들이 반가운 매수를 해주고 있네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현재 외국인이 438억 원가량의 매수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기관의 경우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349원 가량 좀 매도를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금융투자권과 이제 수신권에서 좀 매도 물량이 좀 강하게 나온다는 점도 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 코스닥의 경우는 이제 현재 외국인과 기관 양쪽에 좀 모두 다 좀 매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24원 가량 매도로 보여지고 있고요. 기관의 경우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18원까지 현재 좀 매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선물은 좀 어제와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선물 지수의 경우는 현재 외국인이 603억 원가량 좀 매수세를 보여지고 있고, 기관의 경우 현재 이제 106억 원가량의 매수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본다면 현재 이제 코스피 시장의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서로 간에 이제 반대의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좀 대부분의 업종에 좀 매수세를 들어오는 반면에, 기관의 경우 현재 좀 대부분의 업종에 좀 매도로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이제 전기전자 업종의 경우에는 외국인 현재 209억 가량 매수를 보여지고 있고, 기관의 경우는 현재 141억 가량의 좀 매도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주목이 되는 업종이 아무래도 통신업종과 금융업종인 것 같습니다. 오늘 통신업종의 경우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외국인 15억 원 매수를 보여지고 있고, 금융업종의 경우 현재 58억 가량의 매수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좀 크게 그 변화는 좀 보여지지 않는데, 현재 이제 본다면 이제 제약업종에 좀 가장 큰 매수세가 들어와 준다는 점입니다. 제약업종의 경우에는 현재 외국인이 5억 가량, 그리고 그 기관의 경우는 1억 원 가량의 매수를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이제 디지털 콘텐츠 업종의 경우는 지금 외국인의 좀 매도를 보여지고 있는데, 디지털 콘텐츠 업종의 경우는 외국 6억 원 가량의, 그리고 기관의 경우는 21억 원 가량의 좀 매도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급 상황 살펴봤고, 이제 외환시장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환율이 하락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1원 30전이나 하락 출발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 짚어주시죠. 네, 오늘 서울외시장은 지난 어제 종가 대비 1원 30전이 하락한 1016원 30전에 개장했는데요. 1018원 30전까지 반등한 이후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시아장에서의 위험 통화들의 약세가 달러 원액의 장중 반등 압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하락 출발한 것은 해외 주요 위험 통화들이 강세를 보인 영향을 반영했습니다. 지난 주말 다소 진정되는 듯이 보였던 지정학적 우려가 자, 전화 연결이 고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현재 환율은요, 1원 30전 하락한 1016원 30전에 출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직 전화 연결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지수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전거래일보다 0.63% 상승한 2066.3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수급 상황은요, 오늘도 외국인만 나홀로 매수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과 기관은 매도해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거래일보다 0.45% 상승한 563.61포인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가 끊어졌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오늘 서울외환시장 어제 종가 대비 1원 30전에 하락한 1016원 30전에 개장했고요. 이 시간 현재는 1017원 6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약보합세를 보였던 것은 국제금융시장의 위험 선호도가 회복된 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된 것과 미국의 주택 지표가 호재를 보인 점을 반영해서 유럽과 뉴욕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외환시장에서는 달러화 대비 엔화의 약세와 위험 통화들의 강보합세가 나타나면서 원화에게도 강세 재료로 작용했습니다. 지정학적 우려가 제기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만 뉴욕 증시의 상승 등 글로벌 투자 심리가 되살아나는 것은 위험 통화들이 강세를 보이기에 우호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동안 약화되었던 다우지수와 원화와의 상관계수가 상승하고 있는 점은 달러 원의 하락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달러 원이 지난 7월 초순에 1015원대를 기록한 이후 1040원대까지 상승하기까지 한 달가량이 걸렸습니다만 1040원대에서부터 어제 장중에 기록한 1015원대까지 하락하기까지는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았고요. 기존의 매수 포지션의 청산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달러원이 어제는 장중에 1015원 50전에서부터 반등하면서 1017원 60전에 장을 마감했는데요. 지난 6월 초순 당시에 달러원의 연 저점으로 기록되었던 1015원대가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하면서 당국의 개입에 대한 경계감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1010원대 후반대에서의 횡보가 예상이 되는데요. 만약 1015원대가 하향 돌파된다면 그 다음 지지선은 연중 저점이었던 1008원대가 예상이 되고요. 그만큼 당국은 현재 상황을 매우 주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주 외환시장은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와 목요일 새벽에 공개되는 미 연준이 7월 FOMC 회의 의사록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 재료가 공개된 이후 미국의 저금리 기조의 지속 여부를 보다 분명히 파악하면서 달러화가 주요 통화 대비 약세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주목할 변수는 호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인데요. 지난 5일 호주의 금리가 동결되면서 호주 달러가 강세를 보였던 만큼 의사록 내용이 호주 달러에게 강세 재료를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이 경우 원화 역시 동반 강세 압력을 받겠습니다. 오늘 1010원대 후반대 중심의 거래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세 종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호텔 신라입니다. 자, 상승이 정말 끝이 없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하반기 중국인 입국자 증가 전망에 또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소식입니다. 두 번째로는 신세계푸드입니다. 신세계푸드가 신세계 SVN을 흡수합병한다는 소식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동성화학입니다. 올해 실적이 고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에 상한가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세 가지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제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사실 방송에서 계속적으로 좀 많이 다뤄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끝을 모르고 계속 올라가네요.
이제 오늘은 또 마카오 쪽 시드니 쪽 면세점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신고가 또 행진을 보여주고 있는데 호텔신라가 이제 홍콩 스카이 커넥션사와 함께 합작사 형태로 마카오 공항 면세점 운영 사업에 입찰을 했고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외 면세점 사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고요. 결국에는 마카오 공항 면세점 차기 운영자 후보에 들어간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좋은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9월에 결과가 좋게 나오면 매출액 증가율이 2016년까지 무려 110%가 넘는 수준의 매출액 증가율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실적에 반영되는 비중이 굉장히 좀 클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시드니 공항 면세점 재입찰에도 이제 도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시드니 쪽도 하게 되면 호텔신라의 실적은 너무 좋아진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 반영이 된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신고가가 나왔기 때문에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구간에서 매도를 굳이 고민할 필요는 없으시죠. 이런 종목들을 실제적으로 좀 보면 단기 이평선의 어떤 이격도도 그렇게 크지 않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좀 더 올라갈 수는 있다. 만약에 좀 여기서 양봉 하나가 슈팅이 나오면 그때는 이제 비중 축소라든지 좀 매도에 대한 고민을 좀 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홀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굳이 매도에 대한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세계 푸드 같은 경우에 신세계 SVN 합병 소식 때문에 또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계열사 신세계 SVN을 흡사합병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장 초반 급등을 하고 있고요. 이번 결정을 통해서 이제 신세계 푸드가 종합 식품회사 전환을 시작하는 어떤 첫 단추를 깼다라는 의견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장 모멘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최근에 또 이마트 쪽에 신세계 푸드의 어떤 이 제품들의 납품 기대감, 이런 부분들도 좀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신세계 푸드도 굉장히 좀 좋아지는 구간이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 합병 비율 같은 경우에 1대 0.36999991인데 합병 기일인 11월 1일이고요. 일단 향후에 로드샵 매장이나 그룹 내 유통망 확대를 통해서 전략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좀 모멘텀이 나오면서 급등을 했는데, 중요한 게 96,000원, 97,000원을 좀 돌파해야 되거든요. 직전 고점은 98,000원이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앞자리 수가 9가 아니라 10으로 바뀌면 이제 주가는 굉장히 좀 무섭게 신고가 영역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일단 오늘 모멘텀이 좀 나오면서 공방이 좀 치열해지고 있는데, 좀 매물대도 좀 벗겨내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좀 넘어야 될 산은 있지만 기대감은 좀 농후하게 녹아들어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 동성화학인데, 지금 시장의 가장 큰 트렌드는 실적이죠. 동성화학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고성장세 전망 때문에 오늘 또 좋은 주가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상한가로 갔죠. 동성화학의 올해 예상 매출액이 1,967억, 지난해보다 한 33.9%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106억, 지난해보다 160%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는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나왔고요. 올해 왜 이렇게 좀 높게 성장세를 예측을 하느냐 살펴보면, 고성장 중에 있는 자회사, 해외 자회사 실적을 연결로 반영을 하고, 그리고 신발과 합성 피혁의 어떤 수요 개선에 대한 전망, 그리고 멜라민 폼 사업의 적자 폭의 축소, 이런 부분들을 제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좋아지는 부분은 더 좋아지고, 나빴던 부분은 이 좋아지는 부분으로 좀 계속적으로 터닝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겹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상한가로 지켜가는 모습이고, 중요한 거 이제 거래량이 좀 오늘 또 터졌고요. 오늘 또 상한가로 직행을 했고, 만약에 사신 분들은 이제 내일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신규로 매수하시려는 분들은 지금은 좀 아니지만 일단 음봉을 기다렸다가 공략해 보는 것도 하나의 어떤 묘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대 하이스코입니다. 외국계 매수세 유입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두 번째로는 메디톡스입니다. 실적 호조에 나흘째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세 번째로는 안국약품인데요. 2분기 순손실이 5억이어서 적자 전환 소식에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 종목 살펴봐 주실까요? 네, 현재 이제 현대 하이스코가 외국계 이제 그 모건 스테이 쪽에서 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오늘 현재 이제 3%가량의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철강 업종이 전반적으로 본다면 요즘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그래도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좀 매수세가 들어와 주고 있기 때문에 철강 업종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인 흐름이 좋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그 상승을 이어나갈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현대 하이스코의 경우는 이제 2분기 실적도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을 하면서 당분간도 이제 주가에는 좀 반영이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런 재료들이 이제는 다 노출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차익션 매물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현재 일단 보유하실 분들이라면 그래도 21선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좀 보유를 하시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 현재 이제 아직 뭐 신규 매수를 좀 고려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보다는 오히려 조정 시에 좀 매수를 하시되 워낙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만큼 좀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철강업종의 경우는 그래도 좀 3분기까지는 좀 이런 호조세를 이어나갈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 중간중간에마다 이제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21선 좀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그래도 좀 보유를 하시는 전략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메디톡스입니다. 메디톡스가 2분기 호실적 소식으로 인해서 좀 오늘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오늘 좀 갭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메디톡스라고 하면 그래도 보톡스를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보톡스 시장이 점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확대를 해 나가고 있고 상당히 이제 조금 우리나라 이제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고 중국 쪽에도 좀 그 보톡스에 대한 이제 관심이 높아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분간 매출에는 좀 긍정적으로 잡힐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좀 미용에 대한 좀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는 가장 직접적으로 수혜를 입는 이제 종목으로 이제 메디톡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 일단 이제 그 메디톡스 이제 공장에도 조금 확대 투자를 좀 실시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수요 증가라든지 매출 확대로 인해서 당분간은 좀 실적에 대한 기대도 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현재 이제 진입을 하시려는 분들은 오히려 오늘보다는 오히려 좀 큰 폭의 좀 조정이 나올 시에 좀 진입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 일단 그 아직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그래도 전고점 부근이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전고점 부근이 한 17만 원 선까지는 충분하게 좀 도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안국약품입니다. 안국약품이 2분기 그 적자 전환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좀 현재 6%가량의 현재는 6%가량의 좀 약세를 보여지고 있지만은 오늘 장중에 10%가량의 좀 급락이 나오기도 했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실적으로 인해서 워낙에 주가가 흔들림이 좀 잦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런 적자 전환 소식이 좀 나왔기 때문에 약세를 보일 수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좀 재료 상황이 좀 다 노출이 된 상황이고 워낙에 좀 급락이 심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좀 기술적 반등도 한번 좀 노려볼 수가 있겠는데, 하지만 아직까지는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좀 주가에 반영이 된 것으로 예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네이버입니다. 라인의 성장 기대감 재점화에 80만 원을 재돌파했다는 소식이고요. 두 번째로는 신일산업입니다. 경영권 분쟁 재점화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테라세미콘인데요. 장기 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는 소식에 사흘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오늘도 증권사 한 군데서 라인 가입자가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일본 외 매출 비중 증가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올해 또 라인의 누적 가입자가 6억 명을 돌파할 것이고 회사의 목표치가 원래 5억 명이었는데 일단 크게 넘어섰다라는 의견이 좀 나오면서 80만 원 부근에 다시 한번 재도전하는 모습인데, 저는 뭐 그때 한번 말씀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70만 원, 한 74만 원 정도에서 부근에서는 좀 한번 사도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좀 드렸었던 것 같고, 다시 최근에 좀 이 네이버의 주가 흐름을 좀 보면 최근에 좀 박스권을 그렸거든요. 그러니까 3만 원은 안 깨려고 하는 모습. 그러면 결국에는 상단이 어디까지냐? 결국엔 최근 상단 저항은 80만 원 정도인데,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물론 만족스럽진 않지만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여기서 슈팅이 한번 나오면 결국에는 86만 원대에 대한 도전이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노리시고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 일단 추세는 다시 한번 좀 반등 추세로 인지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종목은 신일산업인데요. 최근에 이제 경영권 분쟁 때문에 좀 많이 올랐었죠. 근데 좀 사그라들었다가 주가도 함께 좀 조용히 해줬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경영권 분쟁에 대한 재점화가 됐네요. 신일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 그러니까 M&A죠. M&A를 추진 중인 이 황기남 노무사가 대표이사 해임 등을 주요 안건으로 하는 임시 주주총회를 다음 달 하순 열기로 내달 하순에 열기로 했고요. 결국에는 이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제기가 되면서 이 경영권이 다시 한번 분쟁이 좀 점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주식 움직임을 보면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면 굉장히 좀 이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거든요. 신일산업도 이런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바닥권에서 그러니까 2,000원 언더에서 사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지금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구간이 아닐까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가 변동성은 좀 많이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종목은 테라세미콘인데 테라세미콘은 실적 개선 때문에 오늘도 급등이 좀 나오고 있네요. 일단은 3분기부터 실적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개선될 수 있다. 하반기부터 삼성의 플렉서블 OLED 장비 금액으로는 약 400억 정도 되고요. 최근에 제일 이슈가 되는 게 바로 디스플레이 쪽의 옥사이드 전환 이 부분인데 옥사이드 전환 투자에 따른 열 처리 장비 매출 반영이 시작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4분기부터 향후 집중적으로 전개될 중국 업체들의 고사양 LCD, 그러니까 옥사이드와 LTPS 방식인데 대규모 투자로 인해서 열처리 장비 수요가 굉장히 좀 급등할 수 있다라는 예상치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급등이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죠. 만약에 이제 17,000원이 일단 단기적 상단 저항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17,000원 돌파되면 직전 고점이었던 18,250원에 대한 트라이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17,000원 1차 상단 저항, 2차는 18,250원 전 고점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일단 수급적으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기대감이 좀 반영되고 있는데 이 상단 저항들을 과연 어떻게 드러낼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S-오일입니다. 2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는 소식이고요. 대차장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이오랜드인데요. 나흘 만에 하락 반전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명랑의 악발이 다 했나요? 대성창투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S-오일이 현재 좀 마이너스 좀 1%가량대 좀 약세를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대차장고 증가와 이제 공매도 증가로 인해서 주가에도 상당히 부담이 작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대차장고 증가가 바로 이제 주가에 직접적으로 하락세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당분간의 주가는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어쨌든 대차장고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쉽게 좀 반등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가가 반등을 보일 때까지는 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S-오일 같은 게 이제 정유주인데 그동안에 이라크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 사태가 심화가 된다 해도 좀 그 주가에 좀 크게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당분간 이제 앞으로 이라크 리스크가 좀 발생이 된다고 하더라도 S-오일에 대해서는 S-오일도 마찬가지 모든 정유주들도 마찬가지로 크게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는 셰일가스라든지 이런 그 천연 자원 개발이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라크 사태로 인해서 정유주들이 상당히 좀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들이 이제 옛날 말이 된 것으로 예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좀 필요하겠고 일단 S-오일의 경우는 워낙에 주가가 좀 낙폭 가대가 좀 되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을 나올 수가 있겠지만은 글쎄요 좀 추세적인 좀 반등을 이어나가기는 힘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랜드가 오늘 좀 현재 좀 5%대 급락을 좀 보여지고 있는데 나흘 만에 좀 하락 반전을 한 모습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강세를 보였던 이유들을 찾아보면은 일단 SK 그룹의 인수가 된다는 소식으로 해서 좀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SK그룹이 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안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상황이고, 일단은 그동안의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조금 사이션 매물이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오랜드 경우는 이제 당분간에 또 추가 약세가 좀 불가피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 SK그룹 인수설이 그동안 이제 주가의 기대감은 좀 작용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게 확정된 사항이 아닌 이상은 앞으로는 크게 주가에 좀 반영되기는 좀 힘들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대성창투입니다. 대성창투가 그동안 영화 명량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당히 좀 강세를 이어왔는데요. 오늘은 그런 기대감이 이제 떨어졌는지 좀 현재 이제 4%가량대도 약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명량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일단은 좀 해소가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그동안 이제 영화에 대한 주가의 기대감을 상당히 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왔었고, 이제부터는 오히려 더 조정이 들어갈 시기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21선 좀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하락을 할 때 거래량이 워낙에 좀 터지면서 주가가 밀렸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주가가 추가 약세도 좀 불가피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 그동안에 이제 영화 명량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왔고, 이런 기대감이 일정 부분 좀 해소가 되면서 앞으로는 다시는 좀 이런 급등세가 나타나기까지는 또 상당히 좀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듭니다. 네,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롯데제과인데요. 외국인들의 매수 덕분에 승승장구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광밴드입니다. 3분기까지 이어지는 실적 우려에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세 번째로는 리노스입니다. 리노스가 KT와 함께 400억 규모의 앙골라 112 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롯데제과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외인들의 매수 컴백 뭐 이런 얘기인데, 2분기 일단 뭐 실적 잘 나왔죠. 2분기 깜짝 실적 나왔고,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 62.5% 증가했고요. 매출액은 14.7% 늘었습니다. 롯데제과와 같은 종목들, 내수 소비 종목들 최근에 굉장히 좀 강했고, 결국에는 올해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인 기대감들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연말에 또 인수했던 라하트에서의 이익 발생, 중국 시장에서의 비용 축소, 해외 사업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좀 크게 개선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실적에 잘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일단 기대감은 충분히 있다. 그리고 오늘 신고가를 내비쳤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은 뭐 홀딩하시고요. 신규로 매수하시려는 분들은 뭐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고점이 아닐까, 조금 너무 늦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성광밴드인데요.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반대죠. 일단 실적 우려감 때문에 또 오늘 급락이 좀 나오는 모습인데, 2분기 부진한 실적이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1% 정도 감소했고요. 매출액은 26%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달러원 환율 하락, 그리고 전분기 수주 감소, 이 부분이 실적 압박을 만든 가장 큰 요인이었고, 생산성 자체가 굉장히 좀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매출액이 감소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OP 마진 자체도 줄어드는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뭐 주가가 안 좋은데, 3분기에도 이렇게 나아질 것이 없다라는 우려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저점이 나왔는데, 뭐 지금 뭐 저점이라고 해서 뭐 사실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런 종목들은 좀 바닥을 다진 이후에 기술적 반등을 잠깐 노리는 정도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리노스인데요. 리노스 같은 경우에는 KT와 대규모 시스템 구축 사업 참여를 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오늘 또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뭐 2% 정도 지금 오르고 있는데, 앙골라 쪽에 112 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한 KT 컨소시엄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약 410억 규모고, 이 가운데서 리노스가 가져갈 수 있는 캐파가 한 50억에서 80억 정도 차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KT가 그 앙골라의 통신망을 설치하고 리노스는 112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으로 좀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단 뭐 규모가 규모이다 보니 뭐 주가 반응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는 뭐 매출액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래도 꽤 크죠. 20% 정도 되는데, 분기 매출액 기준으로 뭐 그렇다면 다음 분기, 그러니까 3분기에 이제 반영
반영이 될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좀 실질적으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매물벽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좀 뚫으려면 제가 봤을 때 2,700원을 뚫는 강한 양봉과 거래량이 좀 동반이 돼야 된다. 근데 만약에 2,700원을 또 돌파 못하면 박스권 흐름으로 다시 한번 또 되거든요. 그러니까 2,700원을 돌파시키느냐 못 시키느냐 굉장히 좀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매매 트레이딩 관점을 좀 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JB스탁의 김진경 연구원,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 오늘장 특징주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인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전략 함께 만나보시죠. 첫 번째로 최희승 차장님입니다. 거북이보다 토끼 같은 종목을 매매하자라는 전략 세워주셨고요. 두 번째로 정영훈 팀장님입니다.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분위기에 투자 심리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김혜란 연구원입니다. 시장 재료 노출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 중이다. 종목별 대응에 집중하자라는 전략 세워주셨고요. 네 번째로 김현겸 주식팀장님입니다. 배당 관련주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상현 대리님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됐다. 국내 증시가 반등이 예상되며 2분기 실적 우량주에 대응해보자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오늘은 IM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지점의 정영훈 팀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완화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장 전략 세워주실까요? 네, 우선 지금 현재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프랑스, 독일 등 그 4개국 베를린 회담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좀 외교적인 좀 해결 노력에 대한 좀 지속 가능성이 좀 부각이 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소 좀 완화되는 그런 좀 분위기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역시나 투자 심리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전일 같은 경우에도 미증시를 봤을 때 나스닥 지수가 14년 만에 거의 지금 최고치를 좀 기록을 하면서 상당히 좀 강세 흐름을 좀 이어왔기 때문에 국내 증시 역시도 지금 이러한 좀 글로벌 증시 상승에 따른 좀 훈풍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나 지금 최근에 그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 국내만큼 공격적인 그런 좀 경기 부양책을 지금 쓰고 있는 나라가 지금 찾아보기가 힘든 만큼 상당히 좀 외국인의 좀 투자 여건이 상당히 좀 우호적인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당분간 좀 외국인의 좀 매수 기조는 꾸준하게 좀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는 박스권 상단 돌파를 다시 한번 시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그런 좀 국면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내 증시를 좀 눌러왔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중국 증시가 어느 정도 상당히 좀 조정을 받으면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좀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 증시에 대한 좀 저평가 매력이 좀 부각이 되면서 상당히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정책 기대감과 맞물려서 국내 증시도 투자 심리가 다소 좀 개선될 여지가 높은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당히 좀 단기적으로 좀 상당히 급등을 한 부담감도 있고요. 무엇보다 또한 그 신용잔고가 지금 한 5조 원까지 지금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다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조정 가능성을 투자자분들께서 염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좀 눌림이 좀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공격적인 코스닥의 좀 매수보다는 좀 조정 시 매수 대응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지점의 정영훈 팀장님과 함께 오늘장 핵심 전략 세워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저가 매수로 오장 역전을 노려보는 시간, 역전의 명수 예병곤 멘토입니다. 자, 장 출발은 한 30분 정도 지났는데요. 오늘 시장은 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3,000포인트를 외쳐서 그러나요. 지금 시장 자체가 조금, 굉장히 강한 모습을 띠면서 올라오고 있다는 점, 거기에 반해 코스닥이 소폭적 조정을 받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직은 거래대금이 부재하다 보니까 양시장이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시장이 좀 강하면 어느 시장 자체가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시장은 이렇게 키를 맞추어가면서 혹은 또 발을 맞추어가면서 상승할 수 있는 장이라는 거 반드시 참고를 하시고요. 거기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는 전일 감다 3,000포인트에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실 오늘 아침에 간다 확 간다에서는 차량 스마트카 관련해서 그리고 차량 경량화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에코플라스틱이죠. 이게 금일 바로 상한가를 가는 바람에 원고를 좀 급하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매익이 드렸던 다시 샤오미 폰 열풍에 대한 부분들을 짚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자, 스마트폰 부품이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급형 스마트폰에 대해서인데요. 우리가 이 보급형 스마트폰, 저가형 스마트폰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보급형 스마트폰에 열풍이 어느 정도 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대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가격대가 이런 저가 가격대가 안정화된, 형성화된 중국 폰을 좀 보는데, 혹시 샤오미 폰 보셨어요? 저는 이제 직접 보지는 못했고 인터넷으로 이제 검색을 좀 해보고 그 샤오미 폰을 봤어요. 애플하고 굉장히 비슷한 어플리케이션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의 모양 형태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구조 자체도 굉장히 애플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그들은 공산주의 국가예요.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아직은 그 사회주의 국가의 특유의 그게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디자인이나 이미지 도용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법적으로 강한 처벌을 받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샤오미 폰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나타내는 거고, 이 샤오미 폰에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죠? 바로 이노칩이라는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블루콤이라는 회사가 있고, 심텍하고 SK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왜 봐야 되느냐? 샤오미 폰의 어떤 성장성이에요. 지금 하반기 들어와서 샤오미 폰의 이 성장성이 250%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만큼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뺏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의 최근 주가가 좀 좋지 못했던 이유가 이 샤오미 폰 때문이 아닌가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에서 어떤 시장 점유율이 좀 어느 정도 뺏겨가고 있다는 거, 중국의 어떤 이런 저가폰 열풍이 지금 불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샤오미 열풍 자체가 단기적인 모멘텀이 아니라 중기적 모멘텀 관점으로 우리가 계속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차별적 가격 경쟁력이라는 것이 결국은 대한민국에서도 공동구매를 하는 이런 이상한 사태를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국의 샤오미폰 이쪽 ZTE나 화웨이 같은 경우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AS 센터부터 시작해서 인프라를 구축해 들어가고 있다는 점이죠. 지금 이제 한참 이미 인프라가 메이드 돼 있는, 즉 구축이 돼 있는, 즉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정상에 있으면요, 이거 뺏길까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큽니다. 그죠? 야, 이걸 뺏기면 어떡하지? 지켜야 되는데. 방어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얘들이 중국의 저가 스마트폰들은 공격적으로 다가옵니다. 그죠? 저거는 잃을 게 없으니까. 거기서 성장만 있을 수 있으니까. 그죠? 그 부분도 참고를 해 보신다면 왜 이 중국의 샤오미 폰이 좀 폭발적 성장세를 지니고 올라오고 있는가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이런 형태가 된다면 삼성전자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스마트폰, 즉 보급형 스마트폰에 대해서 발빠르게 움직일 겁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이노칩이라든가 이런 이제 앞으로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블루콤이라든가 그 다음에 모바일 디램 쪽에 어떤 SK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심텍이라든가 당연히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최근에 급하게 오르고 나서요. 심텍도 마찬가지입니다. 급하게 오르고 나서 횡보가 나오면서 조정이 조금 살짝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 조정권에서는 어느 정도 박스권의 형태를 나타내는데 이 거래량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마 터졌는데 이게 지속 상승형에서 가닥을 잡아 나갈 수 있을 거라는 부분이고요. SK 하이닉스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계속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반등이 나오고 있고 결과적으로 여기서 어느 정도 너무 강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조정이 어느 정도 들었고 N자형의 파동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블루콤입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으로 이만큼 올라왔죠. 그리고 조정이 들어왔고 지금은 횡보자리대에서 박스권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노칩입니다. 크게 많이 오른 게 없죠. 근데 이제 저항대가 여기 있다 보니까 이 저항대에 대한 부분들의 부담감, 즉 15,000원 이상, 15,300원대의 부담감, 요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큰 틀을 본다면, 그죠? 큰 틀을 본다면, 아, 여기서의 횡보였구나라고 보여집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한 상승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 길게 횡보자리대를 보면, 박스권입니다. 그죠? 여기서 박스권 상단 부근이 15,300원대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 여러분들 겁내실 필요 없이 충분히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 여러 가지 종목 중에 이노칩을 탑픽으로 지금 꼽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꼭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얘기 좀 간단히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2060 또 위를 올려놨어요. 시장이 지금 변동성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이렇게 변동성적인 구간이 나와야만 개인들의 어떤 부분들, 즉 개인들의 심리를 계속 흔들어 놓고 가기 때문에 개인들이 이제 진짜 제대로 올라오기 전에는 이 개인들의 어떤 부분들이 지금 일정 정도 그러니까 수익을 못 보는 관점에서 자꾸 짧은 수익 구간에서 잘라내게 되는 버릇이 생기죠. 그 버릇을 지금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은 꾸준히 보면 꾸준히 오르고 있는 건 맞아요. MDS테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꾸준히 오르고 있거든요. 장기적으로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이렇게 변동을 주니까 개인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죠? 에코플라스틱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참 뺐죠. 그죠? 한참 빼고는 바로 또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대동안 보세요. 신고가를 계속 갱신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신창전기라고 말씀드렸죠. 예전에 이 대동의 사명이 신창전기였어요. 그 신창전기가 지금 스마트카 시스템을 등에 업고 계속 지속 상승량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도 꼭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시장은 계속 갑니다. 가는데 어떻게 가냐? 변동성을 주면서 가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흔들릴 뿐입니다. 자, 그 심리를 안정화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이죠. 8월 23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여의도역 3번 출구로 나오시면 HMC 투자증권이 있습니다. 그 지하 1층에서 강연을 하는데요.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문의 전화번호는 1577-7451번이니까요. 여의도에 많이 오셔서 여의도에서 제가 지난번에 강연회 때 얘기 드렸던 종목군들이 있어요. Snet, 그죠? 예, 그런 것들 다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성제약도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그런 내용들을 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와주세요. 많이들 와주셔서, 얘기 또 좀 많이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인사드릴까 약속드리면서 다시, 제가, 내일 인사드릴까 약속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06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하락 반전한 모습입니다. 559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와에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